박사님 그 저 2주 정도 뵙지 못할 때 네. 가끔씩 아침마당 들어주시는 분들이 네. 생각은 나셔요? 그럼요. 아, 네. 그래요? 목요일이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은 좀 이렇게 학교도 다녀오고 또 학생들 이제 발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온 걸 좀 발표하는 시기여가지고 네. 조금 일정이 안 맞았었는데 네. 네, 생각하죠. 당연히. 박사님 저 지금부터는 더 바쁘세요. 네.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인터뷰가 있는 바람에 네. 모시지 못하고 네. 그 다음 주에 뵙게 되고 네. 그 다음 주에 뵙고 난 다음엔 한국 가셔요. 네. 그래서 한 7주 정도 시간을 비우시는데 그때는 다른 분께서 그 패널로 자리하시겠습니다만 그때야말로 정말 7주 다녀오실 때는 100만 년 만에 뵙게 될 정도로 보고 싶을 거예요. 네. 미리 겁주는 거예요. 네, 그래 아니 미리 일정은 알고 계십시오라고 네. 저 네. 미리 공지드립니다.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자 그러면은 시간 많이 뺏지 말고 박사님 또 오늘 네. 그럼 준비하신 얘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이제 외부에서 어떤 오는 자극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 안 받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네, 스트레스 곡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어떤 웰빙에 적당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어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곡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괜찮다라는 건데 적당하지 않아서 문제겠죠. 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오래 산다라는 말도 있고 해서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지? 우리 몸도 반응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반응을 하는데 그런 반응들에 좀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좀 알아야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전략을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 반응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근육이 먼저 반응하던데 근육이 어떻게 되시나요? 염증이 생겨요. 오, 네. 통증이 있다는 거네요.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네. 스트레스를 좀 받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은 어디가 욱신욱신거려서 가면 염증이라고. 아, 네, 네. 그래서 요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에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그럴 수도 네, 있겠죠. 혹시 우리 저 아침마당 가족분들은 안 그러셔요? 네. 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 있거든요. 네. 머리가 좀 어지럽다거나 아니면은 뭐 배가 좀 아프다거나 이렇게 좀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게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데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마음의 스트레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외부에서 받게 되면은 몸도 같이 싸우게 되는 그죠. 거거든요. 네. 염증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면역력을 좀 이제 갖고 있는 몸이 이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싸우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 검사는 정상이에요. 뭐 이렇게 네. 뭐 이상한 게 없대요. 하도 자꾸 그래갖고는 받아봤더니 멀쩡하다 그러고 MRI도 찍어봤는데 뭐 멀쩡한데요.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가 이렇게 신경 쓰이거나 좀 그렇지 그러면은 항상 뭐 가슴에 염증이 생기거나 네. 심지어는 엉덩이에도 염증이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몸이 열심히 싸우네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몸이 때. 싸우는 건지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해진 건지 그렇습니다. 되게 날 불쌍하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이에요. 제 표정은 본인이 평상시에 똑같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자각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쳐다본 표정이었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는 똑같은데 스트레스가 있다고. 없을 때는 그게 뭐 아픈지 불편한지 염증이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다 기분이 좋으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막 예민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도 아픈 것 같고 네. 저기도 아픈 것 같고 그런 증세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 우리 아침마당 가족분들은 신체적인 반응이 어떤 게 오세요? 스트레스가 좀 과하게 왔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신체 반응을 보이세요? 저는 몸에 염증 생기는 거하고 또 하나 있는데 그 이가 떠요.
이를 너무 꽉 깨물고 계시는구나. 자꾸 잇몸이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를 꽉 깨무는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때 이를 꽉 깨물고 잔 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뻑뻑하고 아프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꼭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젯밤에 이를 너무 물고 잤구나.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치과 의사분들이랑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협력을 많이 하거든요. 연구가 그 불안이랑 이를 꽉 깨무는 증상에 관련이 있어서 같이 그래요? 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오. 네. 이거는 보편적인 증상이네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 상황과 또 그것의 이제 신체 반응은 굉장히 보편적인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톱 주변을 뜯는 분들 본 적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스트레스의 정도를 그분의 손가락의 상태로 보면서 네. 지금 스트레스가 많구나 평소보다. 네. 저도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빨 뜯어 먹었어요. 이빨을 뜯어 이를 먹었어요? 어떻게 뜯어? 이빨을 뜯어서 손톱을. 손톱을 아, 이빨을 뜯어 먹는 죄송합니다. 손톱을 이빨로 손톱을 뜯어 먹었다는 이를 얘기를 어떻게 이빨을 뜯어? 먹었다는 얘기를 하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이가 너무 말이 너무 빨리 나갔네. 네. 두통이 생기신다는 두통, 분 네. 계시고요. 네, 뒷목 땡긴다, 입술 터진다. 그렇죠. 네. 입술 네. 터지는 분들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잇몸이 아파요. 이거 같은 잇몸에 증상. 이가 떠요. 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관련이 높죠. 스트레스와 잠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또 구분도 해주셨는데요. 잘못된 스트레스는 내가 뭐 잘못해서 생긴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잘못한 스트레스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빡친 스트레스. 누가 열받게 해가지고 제대로 빡친. 그런 네. 스트레스에는 두통이 온다. 라고 네. 좀 오, 상황이 네. 다르다고 네. 하시네요. 이 와중에 박사님 안 뵌 지가 겨우 2주밖에 안 됐나요? 또 올려주신 분 계시고 네. 이분한테도 그 2주가 반만년이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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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신체적으로 반응이 오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심리적으로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 이제 영어로는 F4예요. 다 F로 시작을 하거든요. 다 F로 시작해요? 네. 그래서 fight, flight, freeze, fun 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제 나름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봤어요. 박사님 네. 맨 마지막에 펀이라 그러셨어요? 예, 아니, not fun, FOWN이요. FOWN. 네. 네. fun이면 재밌겠죠. 전부 F다 진짜 그러고 네, 보니까. 네, 진짜 네 가지 F인데 제가 좀 한국말로 어떻게 제가 번역한 거라서 이런 용어가 뭐 한국에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벌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공격하라. 이제 스트레스가 왔을 때 모든 몸과 마음이 공격에 대비하는 공격하라, 맞서 싸우는 그런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망가자, flight. 도망가 버리는 네. 그런 반응. 그다음에 freeze는 얼음 꽁꽁 얼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반응. 그다음에 마지막 fow는 굽신굽신.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네. 말씀들이지. 그럼 저희가 이제 공격하라, 도망가자, 얼음 꽁꽁, 그다음에 굽신굽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공격하라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쟁이에요. fight. 불의를 뭐 예를 들어서 불의를 이렇게 봤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맞서는 행동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불의를 보고 맞서는 행동. 그런데 혹은 이런 예도 있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언쟁이 이제 시작되거나 크락션을 울리거나 따라가거나 보복 운전을 하거나 저희 뭐 최근에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었죠. 네. 보복 운전에 관한. 그래서 그런 이제 공격적인 행동이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공격적이 되는 반응 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도 이렇게 공격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 상태를 이제 보면은 이미 지금 화가 이만큼 머리 끝까지 차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조금만 줘도 이게 폭발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이에요. 미치지 않고서야 갑자기 그런 걸로 사람이
행동이 공격적이 될 수가 없는데 이미 쌓여 있어. 그렇죠. 누가 지금 현재 건들기만 하면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때 건들면 사람이 갑자기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요즘 평소보다 굉장히 짜증이 많아지고 예민해지고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려도 뭐가 이렇게 울컥하고 이건 분명히 스트레스 반응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격에 공격으로 맞대응하는 반응으로 나오고 있다면 이런 걸 관리하는 전략은 그걸 이제 가라앉혀주는 어떤 감정 해소가 우선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뭐 감정을 알아주지 않고 뭐 어떤 왜 그랬냐 이렇게 다그치고 질책하는 어떤 반응들이 온다면 그 스트레스 관리가 좀 어렵겠죠. 스스로한테도요. 그래서 그런 첫 번째 반응. 공격하라 이런 네. 반응이 있어요. 한번 네. 들어보시면서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플라잇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도망가자예요. 그래서 무서운 영화 볼 때 무서운 장면 딱 나오면은 어떻게 하시죠? 눈을 이렇게 쫙 가리잖아요. 무서우니까. 저 무서운 영화 아예 안 봐요. 저도 아예 안 봐요. 어. 아예 안 보거나 눈을 가리거나 방을 떠나버리거나 내가 어떤 무서운 상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그거는 말이 되는 어떤 나의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휴가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리를 비워버리죠. 피하는 거네요. 네. 혹은 중요한 얘기를 가족과 해야 돼요. 네. 정말 이제 이 어떤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피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잠수 탄다 그러죠. 잠수를 타고 어. 입을 닫아버리고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는 게 지나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도망간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네. 잠수 탄 사람들은 계속 잠수를 타더라고. 맞아요. 저도 습관성이 있는 사람. 왜 잠수를 타나 봤더니 그 사람이 잠수를 타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또 해결을 해놔. 그리고 나서 다시 나타나. 그리고 나타나. 스포일드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해결이 돼서. 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잠수를 타. 그 주변 사람들이 냅둬야 되는데 또 그걸 냅두면 곤란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그거를- 피해를 또 겪게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게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안전한 서바이벌 전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바로 습관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그건 참 뭐- 주변 사람들 피곤한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잠수 타는 게 버릇인 사람은 빨리 손절을 해야지. 네. 같이 있으면 진짜 피곤한 그렇죠. 경우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지만 네. 그 부분의 마음 상태를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조금 살펴보면 굉장히 두려움에 압도된 상태라서 내 안전한 길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다. 이런 게 습관이 돼버렸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자각하고 있는 증상일까요? 그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을 드릴 때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좀 철벽을 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거나 도망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왜 그럴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걸까? 어떤 상황들이 나의 이 두려움을 조금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잠수 타는 분들이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오셨을 때 네. 어떤 분은 그거를 미안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본인이? 미안해하면 감정적으로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우리도 노력을 하죠. 네. 근데 어떤 그럴 수 분은 있었겠지 이렇게요. 근데 네. 어떤 분은 하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해놨어? 뭐 뻔뻔하게 나오고. 어. 얄밉네요. 내가 그냥 다 해결하려고 나는 더 준비하고 있었는데 잃어버리면 그러면 참 난감하죠. 네. 그래서 인연 끊은 사람 몇 사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관계가 참 어려우세요. 그런 것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어떤 스트레스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겠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가족이든 친구든 일에서든 좀 관계가 어려워지는 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박사님께서 무서운 영화 안 본다 그러시니까 저도 무서운 영화를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안 봐요. 또 바로 또 이렇게 또 어렸을 때는 무서운 영화가 스트레스를 풀게도 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무서운 영화를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시고요. 네.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생리적으로 인간도 동물도 근육 경직이 옵니다. 누구나 생긴다 하고요. 심한 정도에 따라서는 각자의 면역력에 따라서 근육통, 두통, 염증, 잇몸 들뜨는 거, 불면, 짜증내기, 신경질 등등 말씀하신 모든 증상이 생기는 듯 합니다. 하시는 분 네. 계세요. 염증이란 표현이 굉장히 오버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 왜 짓냐고 하신 건데 그렇게까지. 의외로라기보다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카톡에 많이 등장하셨어요. 그래요.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아픕니다. 피부가 좀 벗겨지기도 하고요. 어유, 예, 머리도 예, 아프고 맞아, 네. 온몸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입니다. 이거 더 심한 무기력해질 수 있죠. 네, 증상일 수 있죠. 네, 네.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또 이렇게 같이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네, 공감해 주시는. 네, 그냥 정말로 그래서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려주신다고. 아니 염증이 생긴대요. 나도 그래 스트레스. 그러시면서 네. 또 거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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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지금까지 본 게 공격하라, 그 다음에 도망가자, 그 반응이었는데 네. 세 번째 반응은 freeze, 그러니까 얼음이 되는. 아까 이제 댓글에 남겨주신 분도 이렇게 경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멈추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충돌 직전에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멈추는 상황이 오히려 좀 큰 사고를 막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진짜 이렇게 보호를 한다라고 생존 본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얼어버리는 게. 근데 어떤 상황이 또 있을 것 같냐면 직장에서 네. 상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많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내가 분명히 나중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조금 준비가 됐을 때에는 당연히 알던 건데 갑자기 그 상황이 오면은 머리가 멈춰버리고 하얘지고 일시적으로 뭔가 멈춘 것 같고,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있죠. 해보지 않으셨겠어요? 거의 특정인에 다? 대해서 저는 있어요. 평상시엔 말도 잘하는데 네.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말이 좀 안 나오고 제대로 네. 안 나오고. 지나고 나서 나 이 말 할 수 있었는데 나 이거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왜 그 순간에는 안 떠올랐을까? 네. 왜 이렇게 나 바보 같지? 근데 매번 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바보 같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생리학적으로 공포에 대한 반응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이제 정말 야생에서 어떤 뭐 야생 동물을 만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춤을 추진 않잖아요. 순간 얼어버리죠.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똑같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네. 우리 몸과 뇌가 그렇게 멈춰버리는,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되게 반응이 이제 나오는군요. 그런 사례를 겪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뭔가 어떤 이제 사회 공포증, 사회 불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에도 청중 앞에 섰을 때 밤새 준비했던 어떤 나의 그 연설문이 싹 사라지는 경험. 맞아요. 저는 네. 해본 적 있거든요. 아니 저는 수시로 당해요. 네, 지금도 경험이 수시로 당해요. 많으신데도. 그렇게 네. 머릿속에 외운 게 많고 알고 계신 게 많은데도 수시로 없어져요? 아니 내용들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복잡한 거 어디서 실타리를 풀어야 되는지 그 끝이 안 보여요. 네, 그리고는 떨리고 심장 벌렁거리고 네. 뒤에 식은땀 나고 네. 이런 경험들 스트레스의 상황인 많죠. 거죠. 네.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게요. 네, 겪어요. 단지 사람들이 눈치를 잘 못 챌 뿐이죠. 음. 그 요령은 알아요. 눈치 못 채게 하는 요령은 아는데 분명히 저는 식은땀 흘리고 있고 심장 벌렁거리고 있고 목소리 끝이 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아시죠. 본인은 아는데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는. 그 이거 뭐 채실 분들은 채시겠지만 뭐 웬만하면 그 대놓고는 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요령은 아는데 네. 근데 당연히 그런 게 네. 있죠. 머리가 백지가 되는. 네. 박사님도 교수님이시라서 뭐 앞에 나와서 강의하시거나 그런 일이 많으신데 네.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있어요. 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에 다 이제 이렇게
좀 나아지고 나서 대면으로 강의를 하던 하는 첫날이었는데 학생들이 100명 정도가 돼서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많이 수강하네요. 오. 인기 선생님이세요? 아니 인기 교수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수업이 좀 많은데 그래서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했는데 저도 방금 요령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떤 요령을 좀 터득한 게 있냐면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은 좀 이렇게 그런 신호가 몸에서 느껴지고 머리에서 느껴지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거를 좀 입 밖으로 내요. 나 지금 되게 테드톡 하러 온 것 같아. 조금 떨리네. 이렇게 좀 말을 하면은 좀 긴장도 풀리고 학생들도 웃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제가 이게 그렇게까지는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아니구나가 제 몸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준비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이런 요령이 저도 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꺼내놓는다. 네, 뭐 늘 그게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네. 좀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좀 터득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를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피해 가시는 것보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신다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쉬운 과정이었는데요. 네. 굽신굽신은 뭘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네. 네, 저도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굽신된다. 이게 뭘까? 바로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에게 순응하고 협조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내 친구 무리가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누구를 뭐 왕따시키고 뭐 때리고 어떤 아주 못된 행동을 했는데 나는 이 그룹에 속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냥 묵인하고 행동에 동참하고 반대하지 않고 그런 어떤 할 말 안 하고 할 말 안 하고 이렇게 묵인하고 지나가게 되는 아까 처음에 어떤 투쟁하는 반응이랑 굉장히 다른 거죠. 이렇게 좀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고 갈등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이제 하다 보는 이렇게 나가게 되는 특히 이제 관계에서 이런 반응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을 안 하는지 알겠어요, 김영준 씨. 제 증상이 여기 있었구나. 스트레스였어. 스트레스였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못했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형준이가 성격이 더러워서 저 천사 같은 정아 씨가 굽신굽신이 이해가 됐어요. 너무 하고 와닿는 거 있죠. 아까 그 저 사람 앞에만 서게 되면은 할 말을 못 하고 나중에 돌아서서 후회한다는 그 사람이 김영준이야? 뭐 이렇게까지 지금 그렇군요. 이런 증상도 그런 네. 보편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은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반응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도 이렇게 4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많이 겪은 사람들이 어떤 대인 관계에서 특히 트라우마를 많이 겪은 사람들의 반응들을 이렇게 봤을 때 싸우고 도망가고 얼어버리는 반응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를 주고 트라우마를 주는 대상에게 좀 이렇게 순응하고 비위를 맞춰주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줄여 나가는 행동도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최근에 좀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인지를 했다면 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박사님 오늘 미팅 때문에 5분 후에 떠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압축적으로 얼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는 어떤 반응을 좀 주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다 나오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반응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주로 좀 나는 좀 도망가는 편, 주로 나는 뭐 얼어버리는 편 이렇게 좀 나눠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이렇게 맞서는 것 같다. 투쟁하고 내가 화가 잘 가라앉지 않고 늘 좀 예민하고 짜증이 나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좀 나의 어떤 화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망가는
못하는 반응 혹은 얼어버리는 반응은 두려움에 압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몸도 굉장히 긴장을 해 있을 그렇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신체 이완을 할 수 있는 것들, 나를 좀 이렇게 릴렉스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는 진짜 휴식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에게 휴식을 좀 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굽신굽신 반응이 있었어요. 이게 이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의 가치를 인지를 하고 확신하는 그런 연습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어떤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내가 좀 힘에 좀 이렇게 좀 굴복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내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기초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굽신굽신이라는 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개는 이제 그 사람하고 그 부수적인 추가적인 갈등 요인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러시는 경우도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반응이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생존 본능과 관련된 거라서 이 모든 반응들은 우리 삶을 분명히 나아지게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얽힌 관계들이 많고 얽힌 결과들이 많아서 나는 조금 이 상황에서 내가 좀 성격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좀 봐야지라고 결심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게 우리의 어떤 웰빙에 영향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너무 어떤 불의를 봤을 때 그냥 묵인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나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습관이 됐다. 그 지점에 왔을 때에는 조금 정말 나의 가치를 인지를 하고 확신을 하고 목소리를 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내 스트레스 관리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목소리 내세요, 우정은 씨도. 목소리를 내보셔요.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한번. 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곡선 중에 이런 우리가 웰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증상 중에도 이런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왔다는 건 벌써 그 고개를 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과정 중에서도 이런 증상들은 정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아까 강의하실 때 이렇게 머리가 백지화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프로도 프로페셔널도 나름의 고충이 있군요. 인간미가 있는 말씀이세요 하셨고요. 다른 분은 저도 박사님처럼 솔직히 내 감정과 상황을 얘기하면 그 감정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라고 또 공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평상시 행동하고 말할 때 나중에 후회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걸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 다음 주는 또 한 주 쉬십니다. 네. 이건 저희가 스케줄 때문에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반만년 후에 네, 2주 후에 다시 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